자, 요 유형을 물론 저번에 좀 다른 방법을 하긴 했는데 그 방법 말고 그냥 정석으로만 풀어봐. 그것도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유형 7의 제일 마지막 문제를 내가 해줄게. 식이 그나마 좀 복잡한 거니까. 자, 구울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할 때, 첫 번째.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식을 먼저 만들자. 다른 거 하지 말고. 자, 그러면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는 쟤를 미분해서 t 집어넣은 게 접선의 기울기고, 그 다음에 t, ft를 지난다라고 이렇게 하는 연습을 했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y는 쟤 미분해서 t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한 게 기울기지? 그러면 3t 제곱 플러스 6t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되겠네, 그지? 자, 얘가 접선의 기울기고, 자, 천천히 같이 적어. 유형 7번입니다. 여기 실려? 자, 그 다음에 t, 그래서 x-t, 그 다음에 ft, 저기 t 집어넣은 것이 난다. 플러스 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t. 요게 이제 곡선 밖의 접선이야.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하는 것은 뭐냐면, 곡선 밖에 있는 점을 대입을 해야 되지. 곡선 밖에 있는 점 어디서 그은 거야? 0,a라는 거, 얘를 대입을 하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몇 콤마 a 이렇게 없어. 거의 다 0,a가 거의 많으니까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a 집어넣으시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좌변에 a는 그대로 남겨놓고, 얘는 뭐 사라진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마이너스 t만 분배를 해. 마이너스 3t 세제곱이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그 다음에 곱하면 마이너스 6t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3t 제곱, 여기에 마이너스 2t 계산하면 사라지네, 그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되면 이제 새로운 식으로 가는 거야. 새로운 식으로 가서 얘를 나는 ft라고 할게. 자, 서로 다른 접선의 개수가 3개지. 아, 그러면 얘는 세 번째 y는 ft와 왼쪽에 있는 y는 a, 그거의 교점이, 저기가 3개의 접선이면 3개, 2개의 접선이면 2개. 그래서 여기서는 3개의 접선이니까 3개여야 되는구나. 요걸로 이제 다시 출발하는 거.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ft, 그냥 뭐 빠르게 그릴 수도 있는데 그냥 생각해볼게. f't 가보자. f't 하니까 마이너스 6t 제곱 마이너스 6t가 되네.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마이너스 6t로 묶으면 t 플러스 1이 되네, 그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면서 3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감소부터 출발해야 되겠지. 그래서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가는 거네,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높이를 결정해야 돼. F0 0 집어넣으니까 0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대한 높이도 되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y는 a를 그어서 교점의 개수가 3개 나오려면 극대와 극소 사이를 지나야지만 교점의 개수가 3개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1초가 a는 0 미만. 자, 여기 위에 있는 두 문제 숙제로 나왔지만 그것도 전부 다 이 방법으로 다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기본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7개 유형해서 방정식 부분은 이제 끝났고, 남은 8, 9, 10 3개 유형이 부등식인데 방정식 부분하고 크게 별반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가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이제 부등식인데
x 값이 a보다 큰 부분, 요거는 임의로 정해진 거야. 이제 일정 부분에서만 어떤 부등호를 만족하기만 하는 뭐 증가함수이고 뭐 굉장히 복잡한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문에서 별로 우리가 체크할 것들은 하나도 없고 문제를 풀어보면 아, 그 말이구나라고 쉽게 이해될 거야. 자, 오늘은 조금 집중해줘. 자, 그리고 오늘 테스트는 그 전 단원 3단원하고 4단원이 합쳐진 테스트거든. 그래서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초 25문제를 먼저 풀고 기초 25문제는 무조건 채점을 다 끝내야 된다. 그러고 나서 기본 20문제도 25문제도 풀면 되는데 다 못 풀 거야. 그래서 오늘은 테스트 저 파일을 집에 가져가서 그것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다. 알겠죠? 자, 일단 조건을 하나 볼게. 0보다 큰 부분에서 이거 3차식이 있는데 미지수가 있네? 우리가 보통 뭐 K를 넘기거나 했는데 안 넘기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냅둬 볼게. 그게 0 이상이면 된대. 자, 그러면 여기를 fx라고 일단 설정하자. 어려울 거 없으니까 설정해놓고 미분 f'x 적어봐. 항상 미지수를 넘기거나 남기고 뭐 다른 걸 넘기거나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가르쳐 줄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에요. 자, 미분을 했더니 f'x가 3x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나왔네, 그치? 자,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해야 되겠네. 3x로 묶었더니 x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여기까지는 뭐 모든 극대극소 할 때 똑같은 유형이야. 자, 그러면 0하고 4가 나왔지? 0, 4 이렇게 긋는 것까지 똑같아 완전. 자, 그런데 우리는 x가 어디 부분? 0보다 큰 부분에서만 그래프를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증가함수니까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점선으로 할게. 이렇게 왔다가 0보다 큰 부분의 그래프만 그리면 되니까 요렇게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네. 얘가 우리가 원하는 x값이 0보다 큰 부분에서의 그래프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뭐여야 된다? 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치? 저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0 이상이려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결국 요 지점인 f의 4만 0 이상이면 나머지는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이 만족하면 된다. 즉 위에 지문에 유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야. 그럼 f4가 0 이상이다. 4 집어넣어보자. 64. 그 다음에 마이너스 96 되고 플러스 4k. 얘가 0 이상이다 나오네. 그럼 k 값은 얼마 나옵니까? 8 이상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죠. 괜찮죠? 센에는 한 유형으로 나와 있는데 얘는 지금 8, 9, 10 3개로 늘어났거든? 다 똑같은 문제들이야. 근데 여기는 지금 3차밖에 없어. 4차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4차. 유형 풀어가 볼게. 8, 9, 10이 다 똑같은 건데 4차 중에 식이 조금 어려운 게 진상아 몇 번 해볼까? 식이 좀 복잡해 보이는 걸 골라봐봐. 4차를 골라. 4차 3차 하지 말고 4차 그래프를 우리가 많이 안 그려봐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4차를 가볼게. 몇 번으로 가볼까? 944번? 자, 이렇게 가볼게. 자, 아까 전에는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 했잖아, 그지? 4차는 뭐 일정 부분이 아니고 모든 실수. 아, 그러면 4차의 그래프의 모든 부분이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4차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가 대충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 그러면 결국 가장 아래쪽에 있는 부분만 0 이상이면 된다. 그거 개념도 똑같아. 최소값만 0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 자, 그러면 당연히 얘를 fx로 놨다고 생각해보자. fx 맞지?
그러면 F'X 그냥 가봐. 자, 그랬더니 쟤는 4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의 세제곱 이렇게 되면서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구해야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4로 묶었다라고 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k세제곱이지? 그러면 x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제곱 이렇게 나오네. 됐습니까? 자, 자, K가 나왔어? 어딘지 잘 모르겠어? 얘는 어떻게 될까?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지?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 쓰라고 했니? 어? 인수분해 안 되면 2차식에서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공식 쓰는 게 아니야. 수학도에서는 무조건 판별식을 쓰는 거야. 자, 요 식에서 판별식을 딱 써보자.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랬더니 얘가 마이너스 3k제곱이네. 자, 마이너스 3k제곱은 어떻게 될까? K값이 0이 아니면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K값이 0이면 0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는 거네, 그치? 이해됐습니까? 아, 그럼 허근을 가질 수도 있고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K라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중근 또는 허근을 가진다. 위치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중근을 가지는 게 이런 거야. 그 다음에 허근을 가지는 게 이런 거야. 그래서 뭐여도 상관이 없어. 어떻게 되더라도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 D가 0 이하 되면 신경 안 써도 돼. 그럼 우리는 결국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 이상 되려면 여기에 있는 결국 F의 K가 0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저기 K 집어넣었을 때 0 이상 나오는 범위를 한번 찾아볼래? 잠시만. 범위 나옵니까? 어? 44번을 했는데 내가 43번을 풀었네? 얘기하지. 아, 근데 44번도 똑같긴 한데 이게 비밀이니까 그냥 대충 미안하다. 진짜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의도는 없어. 답이 2번 나옵니까? 자, 그래서 4차, 3차 별반 다른 거 없이 최소값이 범위를 만족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이제 마지막이야. 하나만 하면 완전 새로운 개념을 가는 거야. 완전 새로운 개념. 그럼 어렵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속도 가속도란 단원이어서 조금 그래도 개념은 천천히 진행하도록 할게. 자, 아까 전에는 fx가 0 이상이다 뭐 해서 fx에 뭐 3차든 4차든 했는데 두 개의 식을 가지고 fx가 gx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요거도 우리 방정식에서 했었어, 그지?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서 뭐 교점을 찾는 게 아니고 한쪽 편으로 넘겨서 하나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부등식하고 그래 내가 사제의 의미로 협프 문제를 풀어줄게. 51번 갈게.
자, 두 함수. 왜냐면 요 지금 노란색으로 너희 밑줄 쳐진 거 있잖아.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여기가 핵심이야. 자, 일단은 만족하는 게 이거래. 아, 그러면 원래대로 만약에 그냥 fx가 gx보다 크다라고 했으면 그냥 이렇게 해서 k만 남기고 나머지 넘기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얘는 fx1, gx2 그래서 x 값이 달라도 저거를 만족해야 된대. 자, 그러면 4차 함수가 대충 뭐 4차 함수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다 생각해보자. 2차 함수가 위로 볼록이죠? 2차 위로 볼록?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해보자. 여기가 얘가 F고 얘가 G야. 여기가 X1이고 얘가 X2면 저 부등호를 만족합니까? fx1이 gx2보다 큽니까? 더 아래쪽에 있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x값 다른 쪽의 값들도 무조건 다 커야 된대. 그렇게 되는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그래프밖에 안 돼. 그래서 어디에 x1을 잡든 어디에 x2를 잡든 fx1이 fx2보다 gx2보다 더 크려면은 우리 저 말을 이렇게 하자. 여기다 적게.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더 크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최소값이 여기에 있는 최대값보다 더 위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그림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만 적으면 조금 그러니까 요 그림을 작게 조금 적어볼래? 작게 그려놔 볼래? 자, 오늘 하면은 연속 빼고 우리는 부정적분까지 거의 다 끝났어. 지금 엄청 많이 나온 거야 친구가.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미리 얘기하지만 정리가 정신이 없고 다음 주부터는 테스트 조금 보고 나머지 시간에 하고 숙제하고 해서 극한부터 다시 나갈 거야. 극한 우리가 다 풀려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플 프린트 해가지고 다시 진행을 할 거야. 그래서 복습을 한 번 더 하자. 한 번, 두 번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신 대비 교재 하나 풀면 우리 3번을 푸는 거거든. 그 정도 되면 전보다 조금 나아진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나왔으면 좋겠다. 일단 이런 그림이야. 자, 그럼 일단 두 가지로 쪼개보자. 2차 함수가 제일 더 쉽죠? 2차 함수? gx 쪽으로 가보자. 축이 어디니? 2차 함수의 축은 얼마니? 3. 위로 볼록이네? 그러면 gx의 최대값은 3 집어넣었을 때다라고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겠네.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상수가? 더? 28인가? 28 아니야? 3 집어넣었구나. 나 2 집어넣어서 생각했어. 3 집어넣으면 18 맞네? 자, 요거 하나 찾았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fx 가야 돼. 자, fx 보면은 요렇게 한번 해볼까? 자, 요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f'으로 한 건 아닙니다. 자, fx가 x축하고 만나는 게 0에서 3중근을 가지고 그 다음에 3분의 4에서 하나의 근을 가지는 그래프가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프라임을 하지 않고 식이 좀 쉬워졌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분의 4. 3중근은 뭐라고 했죠?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지? 변곡점을 가지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요렇게 되면서 이렇게 가서 갔다가 요렇게 올라오는 요 그래프가 되겠지.
무슨 알았어. 이유는 없지. 왜? 테스트 시간 숙제 다 했다고 이제 늦게 온다. 아, 네. 와, 그러면 안 돼요. 네. 자, 기억하고 있습니까 혹시? 삼중근 하나의 근 몇 대 몇이지? 3중근 3대 1. 그래서 내가 3중근을 중근하고 하나의 근이면 2대 1이고 3중근이니까 3대 1이 돼야 돼. 자, 그러면 3분의 4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해야 되겠네. 그럼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뭐냐면 fx의 최소값이야. 1 집어넣으면 되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gx의 최대값 k 플러스 18보다 더 커야 되네.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19보다 작아야 된다. 자, 이 문제 말고는 저 위에 있는 다른 모든 문제는 앞에 있는 방정식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숙제하는 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프라임도 하고 뭐 좀 생각도 해야 되고 쉽지 않을 거지만 일단은 문제를 풀어서 또 안 되는 유형이 있으면 아까 전 7번 유형처럼 뭐 한두 문제씩 더 풀어줄 테니까. 그래서 미분의 연속 빼고는 지금 거의 끝났네. 90%의 미분이 끝난 거고 이제 속도 가속도만 남았네. 속도 가속도. 자, 10개의 유형이 존재하는데 쟤는 뭐 그래프를 많이 그리거나 하는 유형이 하나 정도밖에 없어. 나머지는 그냥 개념 이해만 하면 굉장히 쉽게 되는 겁니다. 자, 위에다가 말을 하나 적어볼까? 일단 속도가 속도만 나와 있는데 세 가지를 합니다. 위치, 속도, 가속도. 자, 세 가지 말을 적으시고 이것은 속도란 무엇입니까? 물이 안 돼요. 진짜야? 혹시 속도가 뭔지 아니? 시간분에 그렇지. 중학교 때 우리 그 배워 엄청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있잖아. 기차가 터널을 지나가는데 막 다리를 지나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였어. 자, 근데 우리는 수학2에서 정확하게 개념을 해주면은 잘 들어라. 속도라는 것은 시간 t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이고 가속도는 시간 t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거든.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마지막 세 개의 유형에서 변화율이라는 말이 계속 나올 건데 변화율이 보이면은 우리는 미분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요거를 다 기억해야 돼. 자, 그럼 속도는 위치가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미분하면 얘가 돼. 물리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다. 얘도 가속도가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이니까 요거를 또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 그러면 우리는 미분의 제일 마지막 단원에서 속도, 가속도, 위치를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적분 제일 마지막 단원에서 얘가 나와. 똑같이 또 나와.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되겠니? 얘를 뭐하면? 적분하면 얘가 되겠지. 반대로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야. 얘는 이제 기말 범위에 들어가는 거고. 자, 위치를 보통 우리는 이 개념하고 똑같다. 얘를 F라고 하면 얘가 F가 되는 거고 얘가 F 프라임이 되는 거고 우리 그 부정적분에서 했었잖아, 그렇지? 그 개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다른 문자라서 보통 위치를 X를 많이 써. X. 그럼 속도는
시간에 따른 거니까 xt면은 얘는 x 프라임 t가 될 것이고 얘는 x2 프라임의 t 두 번 미분한 거네 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런데 속도 영어 1등 거 손 들어. 너 영어 잘하는 제가 수식하고 있어요. 속도가 영어로 뭐야? 스피드. 응? 스피드. 말고 스피드. 혹시 아무도 몰라? 아, 딴 반에서는 한 명은 나오더라, 한 명. 아, 그럼 걔네들 다 이과반이라서 그렇구나. 이과 쪽에서 물리 쪽에서 배워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혹시 없습니까? 벨로시티라고 해서 VT라고 이렇게 할게. V를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V. 그러면 얘를 V 프라임 T라고 할 수도 있겠네, 그지? 미분한 거니까. 가속도는 무슨 T일까?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볼래? 자동차에 어떤 페달을 밟으면 훅 나가니? 악셀을 밟으면 돼. 악셀러레이션. 그래서 AT야, AT. 그래서 우리는 요거 세 개를 기억해두면 되겠죠? 그래서 프라임 같은 거 안 붙이고 바로 이쪽으로 넘어올 거야. 요것만 다 기억하면 끝나. 자, 이제 적을 것들을 다 적었습니다. 문제를 가보죠. 어떤 문제인지. 자, 보통은 이렇게 xt 할 수도 있고 괄호에서 t를 생략할 수도 있어. 그래서 x만 적어놓은 거야. x만 봐도 위치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얘가 위치야. 그래서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이거 다 필요 없는 쓸데없는 말이고 저 식만 보면 돼. 위치에 관한 식, 그 t에 관한 3차식으로 나와 있네,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속도도 구해야 되고 가속도도 구해야 되고 a, v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씩 가볼게. 자, V식 찾아볼래? 미분하죠? 그 다음에 A식 찾으면 되겠지? 또 미분하죠? 자, 그래서 두 번 미분하기만 하면 끝나.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3차에서 출발하면 2차가 될 것이고 1차가 되는 거고 별반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자, 근데 문제 지문상에서 좀 신경 써야 되는 키워드가 출발한 후 다시 원점에 도착했을 때. 자, 원점을 출발해서 원점을 다시 도착했대. 그 말 뜻은 뭐냐면 이렇게 수직선이 있겠대. 여기에 원점에서 출발했대. 그래서 원점에서 출발해서 얘가 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서 이렇게 가겠대. 그러면 다시 도착하는 요때, 요 지점을 의미하는 거야. 그림상 나타내면. 그럼 다시 원점에 도착했다는 거 가지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게 뭘까? 응? 뭐가 능력인 거야? 뭐고? 다시 못 들었어. 원점에 다시 도착했대? 그럼 뭐가 0이어야 되니? 위치가 0이니 속도가 0이니 가속도가 0이니? 응? 위치. 위치가 0인 거잖아. 여기서 x라는 0에서 출발해서 다시 해서 위치가 다시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점에 도착했다. 얘 말은 x가 0 되는 요걸 찾으시오. 시간을 찾으시오라는 뜻입니다. 태연이가 멍하다. 왜? 엄청 피곤해 보이고. 괜찮아? 졸면 죽는다. 네? 졸면 죽는다. 네. 약간 졸려는 눈빛이야. 너희들이 조심해. 오늘 좀 집중해서 들어야 돼. 자,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t로 묶으면 t 제곱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네. t가 뭐뭐뭐 나오니? 0 풀마 4. 그럼 우리가 찾는 t는 뭘까요? t는 시간이다. 시간은 음수가 없습니다. 0이라는 것은 출발할 때 시간이죠. 위치. 그러면 우리가 찾는 t는 4가 되는 거예요. t는 항상 양수여서. 그래서 t 값이 4를 딱 찾아낸 거지. 조용히 해라. 딱 보이고.
한마디도 하지 마. 테스트실에서도 한마디도 하지 마. 와, 방금 쟤 뭐한 줄 알아? 내가 한마디도 하지 말까. 이런다? 와, 맞지? 내가 이런 존재야. 그만큼 만만한 존재야. 자, 그럼 이제 그때 t가 4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랬으니까 t에다가 집어넣고 t에다가 집어넣어서 속도를 구하고 가속도를 이렇게 구해주기만 합니다. 끝나는 거야. 어려운 건 없죠? 요거를 찾는 게 조금 어려운 파트야. 요런 거 찾는 거. 40원 얼마 되나? 어? 46 마이너스 48 아닌가?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24? 맞죠? 맞죠. 자, 속도가 음수? 자, 출발할 때 처음에 속도가 플러스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음의 속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양의 속도도 있고 음의 속도도 있으니까 그 값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어. 시간만 양수라는 것만 딱 지켜주면 돼. 시간만 양수라는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다른 거.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다 비슷하고 오른쪽에 이런 정도가 볼게. 자, 이거 가보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위치가 이렇게 됐다. 그럴 때 가속도가 0일 때. 요거 나왔네. 가속도가 0이니까 A가 0 된다는 거네. 그때 위치가 40이다라는 거네. 그러면 그때 시간을 지금 우리 찾아줘야 되겠지. 그러면 A가 0 되는 시간을 찾아야 되니까 미분하죠. 그러면 V 한번 미분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6T. 그 다음에 A 해야 되겠네. 마이너스 2T 플러스 6. 얘가 0 되는 시간. 그래서 T 값은 3. 됐죠? 자, 그러면 3에서의 위치가 4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위치식에다가 딱 집어넣어줘야 되지.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27 그 다음에 플러스 K 이렇게 했을 때 40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네. 됐니? 그럼 K 값은 22가 나오겠죠? 답은 4번. 어렵습니까? 할만하죠? 새로운 개념이긴 한데 미분 한 번씩 더 하고 필요한 말만 가지고 가면 되니까 다른 건 크게 필요 없어. 자, 유형 12빌 펴치자. 자, 제일 그나마 시합에 나올 수 있는 게 이 정도야. 자, 중요한 건 이거. 속도가 0이 될 때는 과연 어떨 때냐? 속도 0 되는 건 당연히 멈추면 되는 거지. 그게 멈춘 거 정지할 때. 근데 또 다른 게 하나 있으면 우리 그 예전에 지면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물로켓을 쏘아 올릴 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떨어지겠네, 그지? 자, 여기가 플러스의 속도야. 여기가 마이너스의 속도야. 그럼 속도가 0 되는 건 어떤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 딱 중간 지점이지? 요때가 속도가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가 속도가 0 된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또 속도가 0 된다. 요거 생각하면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속도가 0일 때의 조건 요 세 가지 말이 나오면 속도가 0이다. 반대로 요게 나왔을 때 우리는 얘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속도가 0 되는 거. 자, 속도가 0일 때 이제 안 나와. 저 세 개의 지문이 나오면 속도가 0 되는 걸 찾으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게 여기 있는 이 말하고 이 말을 지금 다 설명한 거야. 자, 하나만 더 생각해보면 수직선을 위를 움직이는데 두 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대. 자, 그러면 이렇게 가면 얘가 V1이라고 해볼게. 한 놈은 1로 간다고 생각해보자. V2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가 플러스의 속도면 얘는 마이너스의 속도지.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서로 반대네. 그래서
속도의 곱은 결국 V1 곱하기 V2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요 말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반대 방향 움직일 때. 두 번째 문제 정도로 가볼까? 자, 위치식이 나왔다. 위치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뭐 시간이 가는 거 안 가는 거? 저 시계 맞지? 아까 좀 안 나와. 자,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이 바뀐대. 그러면 일단 요 말 가지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속도가 는영이 되는 거네, 그치? 자, 그럼 봐보자. 속도식 V 미분해야 되지. 3t 제곱 마이너스 9t 그 다음에 플러스 6 속도가 0 되는 걸 찾으시오. 자, 그러면 3으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3t 그 다음에 플러스 2 는영이 되네. 그러면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 그러면 t 값은 1 또는 2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니까 t 값이 2일 때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시각까지 찾았고 이제 하는 거 보자. 그때 그 시각에서의 가속도를 구하래. 가속도면 한 번 더 미분해야 되겠지. 그러면 a는 미분하면 6t-9가 되겠네, 그치? 그럼 얘를 여기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결국 우리가 구하는 것은 3 이렇게 나오겠죠. 가속도. 됐습니까? 요건 965번으로 네 문제를 풀어보자. 터프이긴 하지만 이런 걸로 아까 할 거야. 이번에는 XT라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VT, AT 이렇게 해줘야 돼. 자, 일단 다 사용될 거니까 VT 가보자. 미분 그 다음에 AT 또 미분 이렇게 됐네. 다른 건 없죠. 이거 맞았다. 자, 기억부터 가볼게. 1초 후와 3초 후의 위치는 서로 같다? 그러면 x의 1과 x의 3 얘가 서로 같은지를 찾아주시오라는 뜻입니다. 계산해 보시오. 같은지 찾아봐. x식 나와 있으니까 1 집어넣은 거랑 3 집어넣은 게 서로 같은지. 딱 봐도 안 되지 않니? 1 집어넣으면 3분의 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근데 3 집어넣으면 3분의 가 안 생기지. 그러면 절대로 같을 수가 없겠네.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계산 끝까지 안 해도 되죠. 자, 출발할 때의 속도 니은. 출발할 때는 t 값이 몇이니? 출발할 때 시간은 0. 그럼 출발할 때의 속도라는 것은 V0을 의미하는 거다. 요거 하나 또 찾았네. 하나 더 배웠네. 자, V0 집어넣으니까 7 나오는 거 맞네? 그럼 얘는 참 4초 후에 P의 가속도. 그러면 디귿은 A의 4를 의미하네? 4 집어넣으면 되죠? 0 되네. 가속도는 0. 그럼 얘도 참. 자, 리을.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것은 뭐를 찾으라고 했죠?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 말 나오면 뭐라 했죠? 속도가 0 되는 거. 그럼 얘가 0 되는 거. t-7, t-1.
그러면 t 값이 1 또는 7. 그래서 2번 바꾸게 되겠죠? 2번. 그래서 A 틀렸다. 라고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중요한 말들이 조금 나오는데 속도 가속도에서 일단 여기 조금 대변은 그 다음 거도 좀 쉬워지니까 61번 한번 풀어보세요. 61번. 그래서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 자, 운동 방향이 2번 바뀐다. 그러면 속도가 0이 되는 x가 2개가 존재해야 된다. 이해되죠? 더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자, 속도. ft를 위치라고 했네? 그러면 속도는 미분한 거니까 f't라고 그냥 볼게. 그러면 4t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a 이거 는영으로 되는 것이 교점이 x축과의 교점이 몇 개? 두 개의 교점이 나와야 된다. 그럼 우리 방정식에서 했던 거 똑같죠? 이렇게 해서 는A로 만들어. 그러면 얘와 얘의 교점이 2개가 나오도록 하시오. 이 뜻을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바로 되나? 4t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3. 원점 대칭이네. 홀수차만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가 t식이죠? 속도 그래프가 t는 0보다 크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만 그래프를 생각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가 풀마 루트 3인데 요 지점이 루트 3이 되겠지. 얘들아, 몇 대 몇? 오, 1대 루트 3. 그래서 요 지점이 1. 1 집어넣으면 뭐 나오지? 마이너스 8. 극소가 마이너스 8. 속도 가속도 왔다고 해서 뭐 극대극소가 사용이 안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두 개의 교점이 나오려면은 A를 여기다 꺼야 되겠지?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8보다 크고 0보다 작아야지 두 개의 교점이 나오죠. 이거 자꾸야? 왜 자꾸 말 시켜? 쳐다보지 마. 제가 이제 동서. 자, 유형 13 가보자. 자,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야. 월요일날 계약하네. 자, 속도 두 개의 위치에 대해서 뭐 속도를 했대. 둘 다 미분을 할 건데 속도가 같다? 그럼 VP, VQ 서로 같다? 이건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먼저 썼다. 반대 방향이면 부호가 서로 반대여서 곱하면 음수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걸 유추해서 같은 방향이면 같이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플러스, 같이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부호를 가지니까 속도를 곱하면 0보다 크다. 이거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그래서 하나씩 가볼게. 두 번째 것들로 가볼. 다 같은가? 일단 하나 하고 가자. 자, 996번. 우리가 유형이 8개 남았죠? 두 문제씩 풀면 16문제만 풀면 돼. 빨리 진행하자.
자,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그러면 VP의 T 하고 VQ의 T. 서술형 때문에 이렇게 적을게. 미분한 것끼리 서로 같다. 미분하면 T제곱 플러스 9가 되고, 미분하면 9T가 되고, 얘가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되겠네. 6T구나. 됐네, 그지? 자, 그럼 넘겨서 우리가 하면은 얘가 T-3의 완전 제곱은 0이니까 따라서 T 값은 3이다라고 일단 결정이 났다, 그지? 시간 구했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지금 딱 구한 거고, 두 번째는 그 두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그럼 우리는 거리를 구하시오? 그럼 그 각각의 위치를 찾아내야 되겠네, 그지? 그래서 XP의 3 구하고 XQ의 3을 찾아내줘야 되겠죠. XP의 3은 얼마입니까? 30. XQ의 3은 20. 그럼 얘는 30의 위치에 있고 얘는 20의 위치에 있으니까 요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네, 그지? 괜찮죠?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시험에 좀 나오는 것은 72번 정도가 조금 가능성이 있네. 같은 방향보다는 반대 방향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갈게. 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각 t의 범위를 구하시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네. 그러면 속도인 f'(t) 곱하기 속도인 g'(t) 했을 때 반대 방향이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 주겠죠. 자, f'(t는 4t-2, g'(t는 2t-8. 얘가 0보다 작네. 그래서 t 값은 2분의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4보다 작은 사이 값의 범위, 그래서 1번. 끝났죠? 12번 유형이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고 13번은 뭐 크게 이것만 하면 되니까 별로 어려운 거 없네. 자, 14번 갈게. 14번 유형. 자, 개념 한번 읽어보자. 위로 던진 물체. 아까 전에 지면에서 뭐 로켓을 쏘아 올린다 또는 위로 던진 물체에 관련된 거. 자, 위로 던진 물체는 974번 그림이 그런 그림이야. 25m 위에 건물에서 공을 던져서 지면으로 떨어진 뭐 이런 식이 나오는 거거든. 위치가 0이 된다. 땅에 떨어질 때. 원래 위치 있던 지점으로 그대로 돌아갈 때. 그다음에 속도가 0인 것은 최고 높이, 운동 방향 바꿀 때, 정지할 때. 그건 다 했던 말들이죠. 그게 어려운 건 없고 그림 없는 걸로 갈게. 자, 지면으로부터 40m의 높이래. 그래서 지면을 이렇게 만들고 건물을 이렇게 만들자. 그래서 여기가 40m 위에 있다. 974번 그림하고 비슷한 그림이지?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쏘아 올리고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하나 딱 그려놓으면 되겠죠? 여기가 지면이 되는 거고. 빨리 끝내면 쉬는 시간 준다니까 확실히 너무 열심히 안 돼? 앞으로 우리 목표량 딱 정해놓고 하자.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자, 기억.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 가지고 찾아내는 것은 뭐였죠? 응? 맞는데? 계속 얘기해줘. V가 는 0, 속도가 0이 되는 거지. 그렇지, 잘 찾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위치식이 나와 있으니까 속도식 V 미분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10t 플러스 30. 얘가 는 0이 되는, 따라서 t 값은 3이네.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최고 높이는 이 높이네. 이 높이는 지면으로 붙어 있는 요 높이를 지금 의미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 높이를 찾으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 를 생각해야 되죠.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도 뭐라고 생각했죠? 최고 높이도 똑같이 속도가 는 0으로 가는 시간이지. 아, 그럼 우리는 구해놨어. 그래서 기억을 통해서 구해냈네. 3. 그러면 지점이니까 뭐 해야 된다? x에다가 3을 집어넣어야 되겠네. 위치니까, 그치? 마이너스 45 플러스 90 하고 플러스 40 하면 85m가 되는 거 참이네, 그치? 니은 참. 됐죠? 자, 그러면 공을 쏘아 올렸을 때 그 공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총 움직인 거리래. 자, 여기가 85m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5m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45m를 올라갔다가 85m를 다시 내려간 거네, 그치? 그럼 총 움직인 거리는 130m 참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자, 그래서 그림이 없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거 하나 했습니다. 자, 77, 78번 똑같은 겁니다. 그림이 똑같죠? 자, 우리는 요게 좀 심한 문제로 많이 나와서 77번을 해줄게. 78번도 도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너희들은. 숙제할 때 78번도 합시다. 토프 문제이긴 해도 뭐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0.5m? 자, 그림을 확대할게. 최대로 크게 보자. 되시겠지? 자, 얘가 공이 떨어지겠대. 쭉 떨어졌어. 여기서 중심을 여기 두고, 자, 여기는 벽면입니다, 벽면. 그래서 벽면에 접하는 원을 너희가 하나 그려놔야 돼. 벽면에 접하는 원. 자, 요거 하나 다 그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는 건 뭐냐면, 접점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서 90도를 만들어야 되겠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네. 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줘. 아, 그림이 너무 작다, 그지? 자, 그러면 반지름이 0.5m라는 것은 여기가 2분의 1이라는 것을 의미하네. 2분의 1. 여기가 몇 도입니까? 얘가 30도네. 그러면 여기가 60도네. 30, 60, 90이면 1대 루트 3대 2가 되겠지. 자, 그러면 잘 봐. 1에 대한 비율이 요거래. 90도, 2에 대한 비율의 요 길이는 얼마가 되니? 1이 되겠네. 2배 하는 거니까. 1m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걸 찾아냈으면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야. 자, 공의 중심의 높이가 HT야. 자, 그러면 공의 중심이 딱 우리가 여기 벽면에 닿는 순간은 공의 중심의 높이가 얼마니? 1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공의 중심의 높이가 1 나오는 시간을 찾아내줘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핵심은 얘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야. 그림을 가지고. 자, 1 나오는 거 같네. 그러면 5t 제곱은 20. 그러면 t 제곱은 4. t 값은 얼마입니까? 그렇지, 양수니까 2. 잘 구했어. 그때 속도를 구하래. 아, 그러면 속도라는 것은 h 프라임의 t가 되겠죠? 미분하면 마이너스 10t가 되겠네.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마이너스 20의 속도를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다 30, 60, 90도밖에 안 나와.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딱 만들기만 하면 돼. 딴 거 필요 없어. 됐어. 유형 15는 하나만 해야 되겠다. 오! 두 문제 시간에 되네. 자,
자, 정지하는 물체의 속도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자,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제동을 건다는 것은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멈출 때는 속도가 0이 되는 거죠. 브레이크를 쭉 밟으면 처음부터 멈추는 건 아니잖아, 그지? 속도가 줄어들다가 딱 어느 순간 멈춰. 그럼 속도가 0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대로 두 번째 줄까지 움직인 거리가 x라고 나와 있네. 그럼 정지할 때까지 총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지? 그럼 우리는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야 돼. 멈출 때라는 것은 뭐가? 속도가 0인 거죠. 그래서 속도 12 마이너스 3t 제곱 얘가 0 되는 시간을 구하시오. 이 뜻을 의미하는 거야. 제동을 건다는 건 브레이크를 밟는다. 그 다음에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 그럼 속도가 는 0이 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 t 값이 바로 2 나오죠? 그럼 총 움직인 거리는 2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x의 2. 그럼 얘는 24 마이너스 8 그래서 16만큼 움직였네.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16 동안 움직였다. 그렇게 생각하면 끝나죠? 자, 이제 16번 유형 가볼까? 야, 다 두 문제씩 할 필요 없네. 한 문제씩만 해도 되는 것도 있네. 혹시 너무 빨리 끝나는데? 자, 옆에 놓자. 위치가 ft야. 속도가 f't야. 자, 그러면 f't라는 것은 자, fx가 있잖아. 지금 요거 개념하고 상관없는 거. fx가 있을 때 f'x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누가 얘기했는데? 더함수를 쉽게 얘기하면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속도라는 것은 위치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 그래프 해석할 때는 얘가 생각보다 많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돼. 다른 거 알 필요 없어. 자, XT가 위치 그래프야. 자, 얘가 위치 그래프입니다. 이거 요렇게 될 때 얘가 위치 그래프. 첫 번째, T의 위치 원점을 두 번 지난다. 0에서부터 C까지 원점을 두 번 지나고 있니? 원점은 뭐니? 위치가 는 0이 되는 거죠? 그죠? 위치가 0이 되는 거야. 위치가 0이 되는 지점 어디야? 여기네. 그래서 t 값이 a하고 b에서 두 번 지나는 거 참이다라고 할 수 있지. 자,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거야.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계속 오른쪽으로 가거나 또는 계속 왼쪽으로 가는 거네,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속도가 계속 플러스이거나 계속 마이너스이거나 이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속도라는 것은 아까 전에 빨간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위치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지? 자, 접선의 기울기 는 0이 되는 값이 여기고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마이너스고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네, 그지?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는 속도가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네.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지. 자, 여기가 속도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틀렸다라고 합니다.
그래프 해석하는 게 쉽지 않다. 자, 0에서부터 C까지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거나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지? 바뀌어야 되는 거야 부호가. 안 바뀌면 안 된다. 방향을 바꾼다 했으니까 요 지점 하나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이죠. 그래서 두 번이 아니고 요 지점 한 번. 자, 그래서 그래프 해석할 때 굉장히 어렵다. 앞쪽 문제는 별것 아니야. 요 뒤쪽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이거 되려나? 속도 그래프를 그리고 할 걸 그랬나? 잘 봐. 하나의 질문이 들어온 게 없나? 자, 983번 하나만 더 할게. 위치 가지고 속도 하는 거야 지금. 자, 속도 그래프 그려볼게.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지점.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자. 여기가 속도, 얘는 위치. 자, 요 지점은 무조건 지나야 되고,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는 양수죠? 플러스.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음수죠? 마이너스. 자, 부호를 먼저 찾아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다가 마이너스로 가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얘가 F'T 아니면 VT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일단 기억. P는 원점으로 두 번 거친다? 위치가 0 되는 게 두 번 있는 거니? 시간이 맞니? 황성이 맞니? 위치가 0 되는 거 아래 그래프 아니잖아. 위에 그래프 봐야 될 거 아니야. 위치니까 0 되는 게 두 번 있니? 두 번 있죠? 여기서 여기를 내가 A라고 하고 C라고 할게. 그래서 B라고 하자. 그래서 T 값이 A하고 B에서 두 번 돌아온다. 참 되겠죠.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꾸니?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속도가 부호가 두 번 바뀌냐는 뜻이야. 부호 두 번 바뀌고 있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여기서 한번 바뀌었지. 속도가 능력되는 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또 바뀌었지. 두 번. 그래서 얘는 t 값이 2하고 7에서 두 번 바뀐다. 엄청 어렵습니다 이거. 왜? 이거에서 계속 적용될 만하잖아? 갑자기 속도 그래프가 좋아져. 그 위치를 또 판단해야 돼. 자, 요것 때문에 내가 요 문제를 골랐거든. 자, 아까 전에 속도는 위치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한 거니까. 그러면 가속도는 속도의 접선의 기울기야. 그래서 가속도 얘는 속도의 접선의 기울기. 자, 요거를 잘 표시해놔야 돼. 자, 속도 그래프 보이니? 노란색으로 보이지? 속도 그래프. 자,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어디에서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고 있는 거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부호 반대로 바뀌는 지점이 요 지점이네, 그치? t 값이 2야. 얘가 t 값이 2일 때
잘 이해해야 돼 이거. 그때 가속도는 양수래. 가속도는 저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 양수인 것 맞죠? 그래서 참이 됩니다. 지금 집중 안 하면 이거 완전 말짝꽝이다. 잘 들어야 된다. 자, 그럼 하나만 더 할게. 자, 더 중요한 거.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이거는 속도 그래프가 T축을 뚫고 지나갈 때. 자, 얘처럼 속도 그래프가 T축을 뚫고 지나가는 그 지점에서 얘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야. 이거 하나만 더 적어줄게. 일단 너희들이 편한 대로 알고 싶은 대로 일단 여러 개를 적어 놓을 테니까 편한 대로 좀 공부를 해봐. 오케이. 어렵지? 완전 어렵다 이거 진짜. 자, 이래서 뒤에 한 두 문제를 더 풀고 적응될 만하면 이제 속도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하나 그대로 가볼게. 986번입니다. 986번. 잘 봐. 자, 얘는 속도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 뭐 위치 그래프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모르겠다. 일단 가보자. A 지점에서 가속도는 0이다. 맞습니까? 가속도는 속도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접선의 기울기 0이니? 맞죠? 참. 이게 접선의 기울기 0이지. 당연히 C에서도 가속도가 0인 거야. 됐고. A에서부터 C까지. 자, A에서부터 C까지 이것만 보래. 가속도는 양의 값이다. 저 부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 증가하고 있으니까 양수 맞지? 됐어.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 속도 그래프에서 T축을 뚫고 지나가는 거라고 조금 전에 설명했다. 뚫고 지나가는 게 여기서 뚫고 지나가고 여기서 뚫고 지나가네. B하고 D에서 뚫고 지나가네. 그래서 디귿도 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앞쪽에서 여러 가지를 적고 오니까 그나마 조금씩은 되는 것 같아, 그렇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내용들이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18, 19, 20입니다. 자, 18 뭐라고 돼 있니?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그 다음에 19 넓이의 변화율. 그 다음에 20 부피의 변화율. 내가 아까 제일 처음에 변화율 나오면 뭐 하랬지? 빨간색으로 표기했는데 미분. 그것만 기억하면 돼. 여기서 끝이야.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미분만 하면 돼. 자,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잘 봅시다. 여기 위에 있는 말 뭐 필요 없다. 자, 요 그림 가자. 자, 요 그림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먼저 판단할 것은 어떤 걸 하는지를 봐야 돼. 그림자 길이에 대한 변화율이네. 그럼 그림자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해서 미분해야 되는 거. 괜찮죠? 자, 그림자 길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림자 길이네, 그지?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걸 뭘로 잡냐면 여기를 x라고 잡아. 무조건. 자, 그러면 요렇게 했을 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닮음이 되겠네, 그지? 4.5m면 450cm가 되네. 작은 삼각형 대 큰 삼각형은 몇 대 몇입니까? 얘들아, 눈을 좀 크게 떠. 졸린 건 알겠는데
2대 5라고 해도 상관없겠지? 괜찮죠? 자, 그런데 매초 1.2m의 속도로 간대. 1초에 1.2m면 t초 후면 몇 미터를 가는 겁니까? 1초에 1.2m, t초 후면 1.2t, 그지? 그러면 사람은 여기에서 이렇게 걸어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 길이가 1.2t가 돼. 됐니? 잘 봐. 요거 대 요거는 몇 대 몇이라고 했니 방금? 2대 5지. 그러면 요거 대 요거는 몇 대 몇이니? 2대 3이 되겠네. 그러면 x는 몇 t? x는 몇 t니? 0.8t. 자, 그러면 그림자 길이에 관련된 식이 0.8t라는 식이 나왔어, 그지? 근데 뭘 물어보는 거야? 변화율을 물어봤지. 그럼 뭐 하라고? 미분하겠네. 그래서 답은 0.8이 나오는 거야. 큰일 났네. 다들 맛이 가는데 이쪽 편은 싹 다 초조름이야, 여기 지금. 그나마 좀 견디고 있는 파. 완전히 맛이 간 파. 안 돼, 얘들아. 두 개만 나오면 되는데? 자, 넓이에 관련된 게 5개인데 부피와 중복되지 않는 그림으로 문제를 하나 선택을 한번 해볼까? 재간이가 한번 선택을 해볼까? 그나마 제일 말짱한 것 같습니다. 그 유형 19에서 뒤에 부피 그림과 겹쳐지지 않는 것 중에 좀 어려워 보이는 거. 번 92번? 95번 95번? 가볼게. 자. 자, 그대로 가보자. 지금은 정사각형이다, 그지? 정사각형. 자, 그런데 정사각형의 모든 변의 길이가 가로든 세로든 매초 4cm의 비율로 늘어난대. 아, 그러면 이렇게 돼서 매초 4cm 늘어나면 t초에는 4t가 늘어나겠네. 여기도 당연히 4t가 늘어나겠지? 그래서 그래도 정사각형이야. 됐죠?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뭡니까? t에 관한 식으로 하면 여기가 1이니까 한 변은 1 플러스 4t가 되겠네. 자, 그런데 그게 얼마가 될 때? 17이 될 때라고 했죠? 그러면 는 17. 그러면 t 값은 4라는 걸 찾아냈죠? 괜찮죠? 여기까지 딱 해놓고. 자, 그런데 그 순간 뭘 하라냐면 넓이의 변화율이야. 그러면 요 넓이, 그럼 우리는 ST라고 나타낼까 그냥? 넓이는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하는 게 넓이지. 그러면 결국 얘를 제곱하는 거네. 1 플러스 4t의 제곱, 얘가 넓이야. 근데 또 뭘 구하랬니?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미분해야 되겠지. 미분하는 거야. S 프라임 t 1 플러스 4t의 1제곱 하고 속미분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곱하기 4가 들어가야 되겠지. 되었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 순간이니까 t값 4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136?
답은 1번 되겠네. 혹시 너 이 공식은 기억하나? 반지름의 길이가 r인 9의 건널비, 9의 부피. 요거 다시 한번 기억해 놓자.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 아, 오랜만이다, 그치? 모르는 사람은 이제 기억해놔야 된다. 여기서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재밌을 것 같아. 자, 자, 요만큼이 지금 물이 담기. 자, 요만큼이 지금 물이 담긴 거야. 오늘 마지막 문제니까 잘 봐. 몇 대 몇이니? 1대 3이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원뿔은 요렇게 돼서 요 길이와 요 길이도 지금 1대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자, 됐다. 그런데 지금 원하는 게 어디지? 자, 원래는 비어있는 이 그릇에서 매초 1cm의 속도로 수면의 높이가 상승한대. 그러면 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점점점 여기까지 높여졌다는 뜻이야, 그치? 그럼 매초 1이니까 여기를 t에 관한 식으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니? t 1초에 1, 2초에 2, 그럼 t초 오면 t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요 원뿔의 반지름은 몇 t야? 그렇지, 3분의 1t가 되겠네. 자, 뿔의 부피니까 우리는 v라고 할게. vt. 자, 뿔은 뭐가 항상 곱해져야 된다? 뿔은 기둥의 부피의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 뿔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지. 밑넓이는 파이 r 제곱이네. 3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 곱하기 h라는 거야. 그러면 파이, 얘가 반지름 r이죠. 얘가 h고, 그러면 r 제곱하니까 여기가 9분의 1 t 제곱 곱하기 높이 t.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27분의 파이 t 세제곱 이렇게 됐네. 정리했죠? 자, 여기 부피야. 그런데 3초 후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부피의 변화율이래. 부피를 구했으니까 변화율이니까 또 미분하는 거. v 프라임 t 미분하니까 9분의 파이 t 제곱. 아이고, 제곱이죠.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따라서 v 프라임에 3을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파이. 답은 1번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속도 가속도까지 다 끝났네, 그지? 맞지? 10분 남겼다. 각자. 참고로 오늘은 테스트 풀이를 월요일로 조금 미룰게. 오늘은 월요일 날은 테스트 풀이를 6시부터 먼저 시작할 거야. 지각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